자, 가정법 오늘 가정법 관련된 거 다 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가정법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야. 알겠어요? 오케이?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틀이에요. 틀. 기본 틀. 그래서 이거 이제 적으면서 가세요. 자, 가정법 과거는 둘 다 적어. 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둘 다 뭐가 들어가요? if가 들어간단 말이야. if. 알겠지? 문서우 또 고개만 끄덕거리고 안 적으면서 듣는다. 또 망상에 젖어 있다. 망상에.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if절에 뭐가 오냐면 과거 동사가 오는 거야. 과거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예요? 과거 완료 형태 뭐였죠? 우리 저번에 취재했었잖아. 문서 과거 완료 형태. 헤드 PP죠? 우리가 have PP는 현재 완료라고 부른다고, 그지? 헤드 PP죠. 헤드 PP.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주절은, 아니 if절은 이렇게 되는 거고, 주절은 얘도 절이니까 주어가 오겠죠? 그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뭐가 오냐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자, would, could, might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들이야. will의 과거 would, may의 과거 might, would, could, 그러니까 can의 과거 could 형태가.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뭐예요? would, could, might는 똑같아. 자, 근데 뒤에 뭐가 붙는다? have 플러스 pp라는 형태가 붙어요. 그러니까 요 틀을 우선은 알아야 돼. 이건 외워야 돼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요 형태에 맞는 예문들 적어 놓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 여기 if절에 왔죠? 과거 형태 왔죠? 그 다음에 여기 could go 왔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기는 if절은 head pp 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왔어요? could 다음에 have pp 왔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요거에 맞는 예문들 그냥 적어 놓은 거라고.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적을 게 있어. 자, he에 해당되는 과거는 원래 뭐예요? was죠? 근데 요 가정법일 때는 무조건 were를 쓴단 말이야. 비동사 과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과거 동사 여기 위에다가 were라고도 적어 놓으세요.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 맞는 예문인데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서우해 보세요. If he were rich, he could go abroad. 자, go abroad는 해외로 가다. 해외로 가다. 갈 수 있었다.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제를 배웠잖아. 그러면 원이니까 요거에 맞춰서 해석하면 뭐예요? 그가 부자였다면이죠. 요거에 맞추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could go abroad는 could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해외로 갈 수 있었다죠. 둘 다 과거 시제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거 가정법 과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가정법 과거는 해석 뭐처럼 해라? 현재처럼. 알겠지? 요 앞에다 적어도 돼요. 해석 현재. 이제 해석 현재라고 적고, 그러면 현재처럼 하니까 부자였다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부자 라면, 뭐뭐라면. 갈 수 있었다가 아니라 뭐야? 갈 수
있었다가 얻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갈 수 있다. 아니면 원래는 이제 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텐데 뭐 이 정도로 하는 거죠. 뭐뭐일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갈 수 있다라고 해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처럼 해석한다. 그걸 알아두라고.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 대꾸가 되게 한번 봅시다. 헤드비는 왜 한다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처럼 했으니까 과거를 뭐처럼 할까요? 해석을. 자, 문서우가 명대니까 서우가 항상 대답해. 집중할 수 있게. 가정법 과거를 해석 뭐처럼 한다? 과거, 저거 해석 과거.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부자 뭐뭐였다면 뭐뭐였을 텐데가 되는 거죠. 그가 부자였다면 그는 해외로 갈 수 있었을 텐데가 되는 거죠. 해석. 알겠죠? 자, 근데 해석하라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지? 요 형태를 쓰는 건 나올 수 있겠지만 이해돼? 근데 어쨌든 알아야지 기본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되죠? 그럼 잘 들어 이제. 자, 우리 친구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알면 돼. 근데 이제 내신을 위해서 하나만 더 알아두자고. 자, 해석을 현재처럼 하는 이유는 이게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기 때문이야. 알겠지? 우선 그거부터 적어두세요. 여기다 적어놔. 현재 반대라고 적어. 요 밑에 여기다 적을 거거든. 예문 현재 반대.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과거 반대 이렇게 적어도 돼요. 현재 사실 반대, 과거 사실 반대 이렇게 해도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요 예문을 그냥 이걸 뭐 안 적어도 되고 자, 요런 예문이 있다고 쳐봐. 여기는 이주고 캔이에요. 자, 얘랑 해석은 어때요? 우리말 해석은? 같죠? 그가 부자라면 그는 해외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조건절이란 말이야. 자,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부자라면 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뭐예요? 얘는 부자가 아니라서 갈 수가 없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우리말 해석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다른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걔 부자면 갈걸? 이거고 이거는 걔 부자 아니라서 못 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수능에서는 안 나와. 지금 하는 거. 근데 어디에서 나올 수 있다? 내신에서 나올 수 있다. 알겠죠?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 뭐라고? 그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로 갈 수 없어를 의미하는 거라고. 실제로 의미하는 거. 그러면 서우가 졸리 눈까지 지금 풀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를 몰라.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 공식처럼 하거든? 근데 공식처럼 할 필요 없어요. 공식처럼 하면은 오히려 더 틀릴 수도 있어. 내신에서 나왔을 때는. 자, 지금 선생님이 해석하는 걸 그냥 영작을 한다고 생각해봐. 서우 영작해보세요. 그는 지금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영작한다고 해봐. because 그래. because 그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because he 그래. 못 써야 돼요. 자, 지금 가정법 과거를 현재처럼 해석하는 건 뭐라고?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 was를 쓰면 안 되고 뭐를 써야 되는 거예요? is를 써야죠. 그리고 isn't라고 써야 되죠?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돼 안 돼? 돼요? 그 다음에 그는 해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야. 그럼 해봐. 영작. 해외로 못 간다.
doesn't. 그래, doesn't 써도 돼요. 되겠죠? 그는 해외로 못 간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could니까 뭐로 써도 돼요? 뭐로 써도 돼요? can't로 써도 돼요. can't go라고 써도 돼요. 서 일어나. 조용히 다리 꼬지 말고. 다리를 꼬고 잘 준비를 하고 있어. 서우는 딱, 눈 딱, 똑바로. 좋다. 손까지 들고 있어. 손까지 들고 있으면 안 줄 테니까. 됐어? 이해되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얘랑 다르다는 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가정법 과거랑 그냥 일반적인 조건절이랑은 내용이 좀 다르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내신용이야.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얘는 뭐야? 자, 만약 그가 부자였다면 그는 해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건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야? 얘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갔어 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해돼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소리가 해보세요. because 여기 because 썼지만 뭐 as 써도 상관없어. he 그래 wasn't 아시죠? 과거의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wasn't rich죠. 그 다음 그래 couldn't go abroad죠.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의미가 괜찮아. 근데 요거를 갈 수 없었다로 해도 되지만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뭐로 써도 되는 거예요? 위에처럼 didn't로 써도 되는 거죠? didn't. 알겠어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오히려 요 didn't를 써주는 게 더 좋아. didn't로. 왜냐면 요 couldn't로 쓰면은 의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뉘앙스가. 알겠어? 돼요 안 돼요? 요까지 이해돼요?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이게 가장 기본이야. 요거만 알면 돼. 가정법은 여기서 이제 응용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를 알아야 돼. 이거만 알면 돼요. 가정법 과거의 형태 먼저 외워야 되고. 자, 그 예문 들어준 거야. 가정법 과거는 해서 뭐처럼? 현재처럼. 과거 완료는 과거처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야. 그래서 요거까지 쓸 수 있으면 좋다. 내신을 위해서는 쓸 수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됐어요? 오케이, 이거 다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있죠? 혼합가정법. 자, 혼합가정법은 지금 형태를 보니까 if절은 뭐야? 헤드 PP예요. 근데 여기는 could have. 원래 우리가 헤드 PP면 원래는 가정법 과거에 여기 뭐가 해야 돼? could have PP가 돼야 되는데 그냥 could 동사원형이야. 그래서 섞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interfere는 방해하다야. 해볼까요? 만약 그가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면이죠. 않았다면. 돼요 안 돼요? I could finish it now. 나는 그것을 지금 끝낼 텐데. 끝낼 수 있을 텐데. 이거죠. 끝냈을 텐데. 지금 끝낼 텐데. 이거죠. 돼요 안 돼요? 해석은. 오케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가 나를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과거에? 했죠? 왜? 방해하지 않았다면 했으니까 실제로는 방해했던 거야, 과거에. 그래서 난 지금 끝냈어요, 못 끝냈어요? 지금 못 끝냈어요. 이 말이라고, 얘가 뜻하는 건. 그죠? 실제로 의미하는 거.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거를 아까 이것처럼 표현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서우, 눈, as, 이건 as로 하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보여줄까요? 자, 그가 나를 방해했다라고 표현 써보세요. he has interfere. 이렇게 해도 돼요. 왜요? have pp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근데 앞에 거로 하면 그냥 이거 뭐로 써도 돼요? has 빼고 interfered만 써도 돼요. 알겠죠? 지금 이 말 이해되죠? 우리가 혹시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interfere 해도 돼요. interfered, has interfered 해도 되고 interfered 해도 돼요. 그가 나를 방해했다. so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꼭 앞에 as, because 이게 틀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 알죠? so 그래서 나 그거 지금 끝냈어요? 못 끝냈어요? 못 끝냈어. 어떻게 채민이 한번 해볼게요? 눈 마주쳐, 눈 마주쳐, 눈 아래로 하지 말고. 자, 해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금 그거 못 끝냈어 이거잖아. 지금 못 끝내, 끝낼 수 없어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so 나 그래서 I 뭐 되는 거야? 마스크를 써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뭐예요? can't죠, can't. I can't finish it no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도 돼요? 꼭 could도 이거 살려줄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냥 I don't 해도 되죠? I don't finish it now. 나 그거 지금 끝내지 못해. 이렇게 해도 되잖아. 돼, 안 돼요? 오케이? 자, 호남가정법으로 위에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야. 자, 그 다음에 should나 would를 사용한 가정법이 있대요. 알겠죠? 오케이? 자, 요 개념을 먼저 설명해 줄게. 자, 얘 두 개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자, 해석해 볼까?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풋오프는 미루다요. 나는 그 출발을 미룰 거야. 이거예요. 됐어요? 자, 밑에는 should가 들어갔지만 가정법에서 should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없다고 해석하면 돼. 자, 그럼 뭐야 이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출발을 미룰 거야. 자, 지금 해석했는데 위아래 어때요? 해석 같아요? 우리말 해석이 같은 거야. 실제로 의미하는 거 같다, 틀리다. 틀리다요. 다른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다 우선은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가능성 희박이라고 그냥 적어 놓을까요? 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개념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처럼 누군가 말했다 이거야. 이거는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발을 미루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50예요. 50대 50이야.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건 가능성이 희박하대.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아니죠. 햇볕이 쨍쨍 내리죠. 그러니까 내일 비가 혹시라도 온다면 미룰 거야. 근데 혹시라도가 붙었으니까 뭐야? 가능성이 희박한 거야. 내가 손에 장을 찢을 거야. 이런 뉘앙스라고, 느낌이. 그래서 이건 뭐라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근데 이 내용 차이 때문에 답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서서도 잔다. 서서도.
뭐 하라고 그랬죠 지금? 자,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근데 여기서 개념은 그거고 이 내용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단 말이야. 해석이 답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적으세요. 해야 한다 X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안 하면 돼요. 가정법 슈드가 들어간 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워투라는 게 있죠? 자, 워투도 가능성이 희박.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실현 불가능한 걸 할 때 워투를 써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 해서 If I were to be young again, 내가 다시 어려워진다면 이거 가능성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없잖아. 그럴 때 뭐를 쓴다? were to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그냥 가정법 과거로 똑같이 보는 경향도 있어. 책마다 좀 달라. 알겠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워투 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슈드나 워투 가정법은 뭐다? 가능성이 좀 희박할 때 쓰는데 해석할 때는 그냥 얘는 가정법 과거로 봐서 그냥 현재처럼 해석하면 되고 요 슈드 가정법에서는 뭐가 조심해야 되나? 해석할 때 해야 한다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하다. 내용적으로. 이거는 문법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 if를 가정법에서 생략할 수 있대요. 있지? 그 위에 예문을 하나 볼까요? 자, 여기서 요 if를 생략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Should it rain tomorrow가 돼요. Should it rain tomorrow. 지금 어떻게 된 거야? if 생각했더니 주어랑 동사랑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다 예문을 하나 써놓을까요? 요거 이렇게 끌어와서 should it이에요. 자, should it rain tomorrow 바뀌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어려워요. 왜냐? 자, 영어에서 생략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뭐가 어려워요? 실제 문장에서 알아보는 게 어려운 거야. 실제 문장에서.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한 번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보여요. 근데 그 처음에 보기가 어려운 거지. 이렇게 독해나 그런 거 할 때. 알겠지?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알려줄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만 기억하면 되고 실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볼 때 요 if가 생각되면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못 봐요. 근데 한 번 보이기 시작하면 보인다. 알겠지? 요 개념.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if절 이해의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대요. 그래서 before나 without 있어. 서우 이제 시켜봐야지. 서우. 자, before하고 without은 뜻이 똑같아요. 뭐뭐가 없다면 또는 없었다면이야. 자, 써볼게. 여기다 그냥 before가 있고 또는 without이 있어요. 여기처럼 the sun 이렇게 했어. 자, 태양이 없다면이에요? 없었다면이에요? 서우. 없다면 왜? 이유를 알아야지. 요거만 봤을 때 태양이 없다면이에요? 없었다면이에요? 없다면이라고 했어. 왜? 지금 태양이 있으니까. 그치? 꺼져. 추워요? 졸리면 원래 더워야 되는 거 아니야? 졸리면 더운데. 자, 태양이 없다면이에요? 없었다면이에요? 채민,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야. 채민,
태양이 없다면이요, 없었다면이요? 우리 하지 않았었나요, 이거? 뭐예요, 채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은 생각을 해야지. 지금 판단해야지. 기억이 안 나면. 어? 기억이 안 나면 지금 판단을 해야지. 뭐죠? 모른다죠, 모른다. 왜? 왜요? 요거만 보고는 없다면인지 없다. 자, 얘가 없다면이라고 한다는 건 현재처럼 해석한 거니까 뭐라는 거야? 가정법 과거라고 한 거고, 없었다면이라고 한 건 뭐예요? 과거처럼 해석한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야. 근데 요거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없다. 정답은 없다라고 태양이 있으니까 없다면이 아니라 이 그지 같은 서우야. 알겠어? 뭐라고? 안 보고 싶다고? 태양을 피하고 싶네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비 알아요? 비? 알죠? 태어나기 전 아니야? 어? 비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자, 보세요. 얘가 태양이 없다면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주절이 쿠드 리브라고 돼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너의 충고가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뒤에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드, 해브, 피피. 알겠어? 모르겠어? 다시 한번. 알겠지? 해석은 그거고. 자, 우리 내신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까지 알아야 되죠? 요거까지 알아야 되죠. 자, 얘가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해석될 때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if it were나 for. 요 표현을 외워야 돼요, 이건. 얘는 그리고 얘 뜻 자체가 뭐뭐가 없다면이 되는 거고. 왜? were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없었다면이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도 알아야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 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죠. 돼요, 안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전에 배웠던 거 if 생략하면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 적어. were, did not for고 얘는 had it not been for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워야 되는데 내신을 위해서는 외워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if, wanna, for, if, wanna, for 하나만 외우면 이해하면 나머지. 자, 왜? 얘는 가정법 과거니까 were, not, for가 된 거고 얘는 과거 완료니까 뭘 쓴 거예요? had, pp를 쓴 거죠. 근데 not 붙여줘야 되니까 had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not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if, wanna, for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외워지는 거라고. 개념은. 아유, 모르겠어. 됐죠? 요 개념. 됐어? 자, 오케이. 자, 봐봐. 요 개념 있죠? 요 개념. 요 개념. 태양이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있지? 이거를 서우도 한 세 번 했어요. 3번. 이거 지금 3번째야. 3번째. 채빈이 2번째.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말할게. 수업 때 집중을 해서 들으면 다음에 기억이 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알겠지? 왜? 자, 은솔이는 왜 기억할까? 원래 알았을 수도 있어. 근데 은솔이도 저번에는 대답 못했어요. 선생님 기억이에요. 알겠어? 근데 이번엔 왜 알았을까? 자, 이거야. 얘들아 봐봐. 모든 공부라는 거는 자, 어떤 마스터 수준을 요거라고 생각했을 때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영어 어휘로 얘기할게요. 영어 어휘. 자, 내가 이 100이라는 100가지의 단어를 다 외워야 돼. 예를 들면. 근데 내가 90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열을 채우는 거는 이거 내가 모르는 거네? 하기 때문에 내가 헷갈렸던 거네?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봐도 외워져요. 알겠어?
국어 단어 모르는 뜻은 사전 한 번만 찾아보면 그냥 외워진다? 왜? 너희가 국어 단어는 90 정도를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니까 알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영어 단어는 어떻게 돼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50, 40, 30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요만큼밖에 모르고 있어. 그럼 나머지 외울 때 어떨까요? 졸라 헷갈려. 다 그게 그거 같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에요. 어떤 임계점까지는 힘들지만 그 임계점이 넘으면 이런 것도 이해가 잘 되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돼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야. 그 자극을 받고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오히려 서우의 대답보다 채빈이의 대답이 좋아. 서우는 이걸 배웠는지 기억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면요. 지금 태양이 있으니까. 몰라, 졸려서 헛소리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채빈이는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배우긴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였는지. 배운 건 기억하는 거잖아. 그게 자꾸 반복되면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말했죠. 문법은 자꾸 내가 문법 어려워 하지 말고 자꾸 그냥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면 돼. 선생님이 자극 주는 거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두세 선생님이 다 할게. 우리 서우가 다음에는 기억할 거야. 한 4번 정도에는 보통 하더라고. 알겠지? 4번 정도 이렇게 자극을 주고. 알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중간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잖아? 그럼 또 이거 하잖아? 또 몰라요. 그 친구. 근데 그 친구도 몰라. 알겠어? 근데 그 친구 모를 선생님 계획은 이제 그 친구 시키면 그 친구가 잘하도 못하도 잘 몰라. 틀린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뭘까요? 그러면 얘가 없다면요.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면 지금 태양이 있으니까 이런 헛소리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럴 때 서우한테 시킬 거야. 왜? 서우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서우야 이거 뭐죠? 그러면 없었다면요. 이러면 선생님 계획이 무너지는 거야. 서우야. 당당하게 없었다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무너지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서우가 어떻게 대답해줘야 돼? 몰라요. 몰라요. 그래. 이거를 몰라요가 아니라 이거만 보면 몰라요가 돼야 되죠. 그래요. 알겠어? 네. 다음에 한번 보자고.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선생님이 서우한테 서우야 이거 뭐지? 딱 그랬는데 이거만 보면 몰라요 해야 되는데 없었다면요. 그러면 선생님 계획 무너지고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면서 오늘 수업도 글렀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 모르겠어? 수업에 집중하는 게 처음이라고. 수업에 집중하는 게 됐죠? 여기 개념은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주어 위치 가정법이랑 as if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알지? 이건 수어처럼 하면 돼. 자, 그리고 요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는 되게 헷갈릴 수 있어, 지금은. 그래서 그리고 이 직설법으로 바꾸는 것까 이 직설법으로 바꾼다는 게 아까 그거예요. 그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 하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여기까지는 아직 낸 거를 선생님 못 봤어. 이게 왜냐면 헷갈리는 개념이라. 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안 하는 거야.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해석만. 알지? 그래서 해석만 봅시다. 자, 요렇게 나누면 된다고 했어. 여기는 이 라인은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가 이제 가정법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가정법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야. 가정법 해석. 요걸 먼저 적어놔봐. 이 표를 볼 때 그게 기준이야. 됐어요? 그리고 요 표로 해석하면은 다 들어맞아요. 알지? 오케이? 천일문에도 요 비슷하게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해석이 좀 애매하게 된 게 있어. 근데 그냥 요거로 하면 문법적인 것도 나중에 다 맞아요. 이 직설법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힘들까봐. 자, 봐봐. 주어 위치야. 그럼 얘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주어는 봐 뭐라고 돼 있어요? 란다라고 돼 있어요. 얘는 주어는 봐 랬다라고 돼 있는 거야. 바란다, 바랬다. 되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가정법이야.
이 위시 D는. 그러니까 우드, 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이나 과거 동사가 있다. 그럼 이거 가정법 과거 형태잖아. 그럼 가정법 과거는 해서 뭐처럼? 현재.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뒤에 이기를 이게 되는 거야. 여기는 우드, 쿠드, 마이트 해부 PP죠? 아니면 헤드 PP죠? 그럼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해서 뭐처럼? 과거처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엿기를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 좀 이따 해석 적용할 때 이 표 보면서 하면 된다고. 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자, 그 다음에 as if, as though라는 가정법이 있어요. 이건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 근데 as if, as though에 가정법 과거가 나왔다. 그럼 얘 해석 뭐처럼? 현재처럼. 자, 여기는 주어 현재 동사 나왔다 그러면 주어가 뭐뭐 한다. 과거 오면 주어가 뭐뭐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앞에는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요 as if 뒤에는 가정법 과거는 현재처럼 이거 뭐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하는 거고. 헤드 PP 나왔다. 그럼 뭐야? 마치 뭐뭐 였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표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보고 적용하면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오케이? 그런데 됐지? 요거는 그냥 맛만 보여줄게. 자, 가정법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하고 생각할 수 없으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해도 돼.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랑 같은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선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얘가 주어는 바란다 뭐뭐 이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뭐뭐 이기를 했을 때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시제는 뭘까요? 요렇게 했을 때 이 첫 번째 칸을 했을 때 현재. 왜? 이 주절의 시제랑 같은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어는 바랬다 뭐뭐 이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뭘까요? 과거요. 왜? 요거랑 같은 거니까. 이해돼요? 자, 얘는 주어는 바란다 뭐뭐 엿기를이라고 했잖아. 되죠?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절의 시제보다 뭐라고? 한 단계 앞선 거라고. 그럼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요 세 번째 칸은 과거예요. 과거나 have pp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주어가 바랬다 뭐뭐 엿기를 했을 때 얘는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뭘까요? had pp죠?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공식은 그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직설법 바꾸면 뭐뭐이기를 바란다는 얘가 지금 뭐뭐인 거야 아닌 거야? 현재 아닌 거죠. 얘는 과거에 아니었던 거고 얘는 과거에 아니었던 게 되는 거고 얘는 과거 완료에 아니었던 게 되는 거야. 서우 지금 벌써 포기했네요. 모르겠다 이거는. 됐어요. 괜찮아요. 그 말인데 여기까지는 내신에서 안 나와.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온 거 못 봤어. 설명해주는 선생님도 못 봤고 알지? 근데 여기 저기 천일문에 이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한글로.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해주는 거고 몰라도 돼. 그러니까 요 표만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여기는 그거로 끝이야. 자, 그것 때문에 요 직설법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죠? 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오케이. 우선은 가정법 설명 이게 다 한 거야. 가정법에 관련된 거 우선 기본적인 거 다 한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거라는 건 수준이 낮다라는 게 아니야. 가정법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다 건드렸다는 거야. 알겠죠?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이거만 알면 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천일문 보면